뉴스 몇 가지를 제가 조금 더 보다가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7분이네요. 7분, 7시 7분. 일단 광군제 소식하고 광군제 소식,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는 광군제 소식,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몇 마디 말, 그 다음에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요거 경기 최악 상황 지났다. 일부 선행지표가 온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요런 비슷한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약간 좀 다른 거, 제품 출하하고 설비 투자가, 4개월째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고가 있는데 그 재고에 있는 것의 출하니까, 일단 그 유통업체에서나 혹은 이제 그 공장에서 쌓아놨던 재고의 출하를 의미하거든요. 출하. 이게 이제 출하가 증가하고 다음에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출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선행지표. 제품 출하가 늘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선행지표적 성격이에요. 제품 출하의 증가는 이제 선행성 지표다 이거죠. 출하 증가. 이거는 선행성 지표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도 좀 증가하고 있대요. 설비 투자. 우리나라에서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요 설비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설비 투자. 요게 이제 출하하고 설비 투자와 출하와 설비 투자가, 4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지나게 되면은, 이제 재고가 줄고, 또 생산이 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돼야만이 이제 투자가 또 이제 증가하거든요.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에서 또 설비 투자도 4개월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선행지표 성격인데, 선행지표. 이 선행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난 24개월간의 그 위축국면이 마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강군제, 오늘 강군제, 어제 강군제죠. 강군제에서 중국 소비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강군제에서 중국 소비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다. 그 한국의 이 대외 의존도에서 현재 그 중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중국이 뭐 수출 1위 국가니까. 그래서 중국의 어떤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강군제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팔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건 별로 없는데, 과연 중국 강군제에서 한국이 물건을 잘 팔고 있는가 하는 거, 또 중국의 강군제가 잘 예전처럼 괜찮은가 하는 거, 요거에 대한 확인이 중요했는데 그것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행지표의 개선 확인과 그 다음에 강군제의 확인, 요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이제 호재적 요인이다. 호재적 요인. 근데 이제 반대로 악재적 요인은 역시 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좀 애매모호한 이런 또 입장을 또 보여가지고 요게 조금 이제 불안한 요인이고, 또 이제 홍콩 문제가 어제 그 시위자에 대한 실탄 발사 이후에 다시 이제 험악히집 같은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 요거가 뭐 미국 시장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쳤네요. 그래서 홍콩의 실탄 발사 문제가 요게 또 조금 변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 마감된 내용을 보니까 뭐 괜찮네요. 다우는 소폭 상승, 나스닥은 소폭 하락, 뭐 보합 정도, 약보합 괜찮습니다. 홍콩 시위 사태 주시했는데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로 부상자 발생했는데 한 명은 위독하다. 그리고 홍콩이 2.62% 하락을 했고, 더불어서 중국 상해 지수하고 대만 가건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미친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자,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 이분이 질서를 파괴하는 폭도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했네요.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과 무역협상 잘 되고 있지만 위대한 합의가 아닐 수 있다. 아닐 경우에는 타결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사족을 달았어요. 뭐 잘 나가다가 또 이제 그래서 확실히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좀 협상이 좀 세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죠. 다 결론이 나가지고 사인만 남은 것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트럼프가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뭔 얘기가 나올지 또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2월 15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12월 15일 1560억 달러면 이제 우리나라 단위로 한 뭐 170조쯤 되겠죠. 여기에 대한 15% 추가 관세 요것을 할 것인가가 이제 그 가장 관심인데, 왜냐면 이제 그때가 12월 달 연말 쇼핑 시즌이라서 여기에 또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쇼핑 시즌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요. BNY의 매트 포레스터 주말 이후에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다. 시장은 명확한 것을 기다리고 있다. 명확하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기다리고 있고요. 또 14일날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에 수입차 관세에 대한 또 이 수입차 관세는 한국도 중요합니다. 한국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수입차 관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은 제향 군인의 날. 우리나라도 군인의 날이 있죠. 그래서 주요 지표 발표는 없고 채권 시장도 오늘 휴장을 했다 그래요. 제향 군인의 날. 자, 알리바바의 강군제의 알리바바. 강군제 쇼핑 어떻게 됐을까? 괜찮았다 그럽니다. 신기록이다. 35조 원 돌파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군제 판매 신기록이다. 최종 집계가 이제 11월 오후 4시 31분까지 나왔는데, 알리바바가 작년 거래액인 35조를 돌파했다 그래요. 35조 돌파했다. 그러니까 4시 30분에 벌써 작년 거래액을 돌파했다. 거죠. 4시 30분에. 그 최종 결과가 아마 지금쯤 나왔을 텐데, 어쨌든 알리바바가 어제 하루 0시부터 0시까지 얼마나 팔았는가 좀 이따 나올 겁니다만은, 어쨌든 4시 31분에 작년 거래액을 돌파했다. 그죠? 알리바바는 1분 36초 만에 1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약 6천억을 돌파했고, 그리고 1시간 3분 만에 1천억 위안, 100억 위안, 1천억 위안, 1000억 위안, 16조를 돌파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위축을 우려했지만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다. 알리바바는 전년보다 약 26% 증가가 집계됐다. 26% 증가. 괜찮은 부분이죠. 또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서 여전히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 이게 이제 한때는 5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사드가 나왔을 때는 이제 5위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17년도인가 그때 뭐 5위까지 떨어졌는데, 이후에 다시 이제 3위로 복귀를 했다 그죠? 해외 직구에서. 그래서 해외 직구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해서 한국이 지금 사드 사태는 완전히 이제 탈출한 거 아니냐. 또 강군제 시작 1시간 만에 1억 위안 매출을 올린 84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LG생활건강의 후, 또 휠라가 포함되네. 휠라. 근데 어제 그 후라든가 LG생활건강이라든가 휠라의 주가가 이제 뭐 별 변동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내렸어요. 그래서 어제 요런 얘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주가에 반영을 안 한 것,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LG생활건강 후하고 휠라 이런 것들이 뭐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 같죠. 강군제는 이제 그냥 하루짜리 그 재료이기 때문에 별로 시장에서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강군제가 지나고 나면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 어제 그 LG생활건강이나 힐라나 다 내렸어요, 주가가. 아시아나 인수가 오늘 자라온 발표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유력하다. 뭐 이미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엊그제도 현대산업개발이 유력하다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애경이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이다 이렇게 나왔고, 빠르면 오늘 발표가 예상된다.
금호산업이 이 사이를 오늘 열어가지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안건을 논의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였는데, 현대산업과 미래에셋, 제주항공과 제주항공 애경이죠. 스톤브릿지, 그다음에 KCGI가 뱅커스트인데 KCGI 이거는 뭐 거의 아닌 것 같고, 결국 애경과 현대산업의 대결이었는데, 현대산업이 애경보다 1조 가량 더 비싸게 써냈다 그래요. 현대산업이 약 2조 5천억을 써냈고, 애경보다 약 1조 넘게 써내서 이제 현대산업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좀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홍콩 경찰 실탄 발사 아시아 정치가 급락을 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가 다시 격렬해지니까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강경 진압을 밝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탄 3발을 발사했는데 한 명은 유독하다. 지난달 그 10월 달에 그 사중진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정해가지고 이후에 좀 강경 대응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총탄 공격 사실이 알려지니까 총파업, 동맹 휴학, 철시 뭐 이런 이제 3파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홍콩 항생 지수가 2.62% 내렸고요. 그다음에 상해, 대만 쪽 좀 주가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하여튼 장 마감에 저것 때문에 이제 주가 확 내렸었는데 미국에서 별 일이 없어서 오늘 또 다시 올라가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연봉은 이제 막판에 연봉 나왔는데, 어제 장 후반에 좀 올라가다가 막판에 저것 때문에 또 밀렸단 말이죠. 근데 뭐 별거 없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금강산 쪽에서는 이제 개별 관광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자들이 자꾸 질문을 하죠. 통일부에다가 개별 관광 문제 어떻게 되냐 문제 물어보니까, 통일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대변인 답변입니다.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은 국민의 신변 안전, 신변 보호 문제가 일단 남북 간에 합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변 안전과 신변 보호 문제. 그래서 사실 요것은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일본이나 어디 그 여행 갈 때 신변 안전이나 뭐 신변 보호를 갖다가 보장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 따라다니면서 신변 안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뭐 초청장이 있으면은 갈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초청장. 그래서 요 초청장 문제를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이게 초청장이라는 얘기가 이제 일종의 비자죠. 비자. 북한은 이제 비자 제도가 없고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초청장을 받으면은 뭐 방북 승인이 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남북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별 관광 문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광처럼 뭐 이건 뭐 대북 제재 사안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좀 이제 통일부 자꾸 언급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남북 간에 통일부가 계속 그러니까 띄우는 거 보니까 아마도 개별 관광 허용 쪽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허용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가요? 근데 왜 이 개별 관광이라는 게 중요하냐면은, 개별 관광 사실은 이게 개별 관광이라는 게 옛날에 했던 현대아산의 단체 관광보다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물론 이제 단체 관광이라는 게 좀 쉬운 면이 있고, 또 뭐 대규모로 보낼 수 있다 이런 뭐 게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개별 관광이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관광이 허용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 사람이 자유롭게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 요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 관광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자유롭게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북한 사람의 한국 여행, 요것도 이제 보장이 될지, 요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예요. 북한 사람이 한국 여행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 사람이 한국 여행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요건 하나의 상당히 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죠. 그래서
요걸 갖다 미국의 허가를 받거나 뭐 유엔의 허가를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남과 북 사이에 여행 자유화가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요건 옛날에 동서독도 이제 여행 자유화가 이제 되면서 서로 간에 뭐 많이 좀 풀려나갔죠.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뭐 초창기에는 이제 비자 비슷한 초청장 같은 걸로 이제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될까요? 우리나라 북한 사람이 한국에 오는 것을 북한이나 한국이 허용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여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탈북자가 또 워낙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탈북자가 뭐 중국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중국 자유여행 같은 것은, 중국의 개별 여행 같은 것은 북한도 인정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죠. 혹은 뭐 두만강을 건너가나? 자, 어찌되었건 그 옛날에 동수독 뭐 서베를린, 동베를린의 장벽 이런 것들 넘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자유화시켜주는 문제, 요것들이 이제 좀 하도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방북 초청장이나 이런 것들이 개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 관광 문제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그냥 관광 문제가 아니라 여행 자유화 문제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계속 협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금강산 갈마주고 마식령 스키장 양덕군 온천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오늘 또 시장의 흐름들 전부 요약해보면, 첫째는 경기 저점 신호가 나오고 있다. 경기의 회복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 미중 무역 분쟁만 잘 해결된다면은 세계 경제 좋고, 우리나라 경제 특히 좋고, 우리나라 이제 그 증시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미중 무역 분쟁 완화가 한국 증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뭐 11월, 12월 달 완전히 끝나는지, 확실하게 이제 매듭을 짓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거. 또 바이오 바닥 탈출,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제가 여러 저기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건 이제 임상 실패 때문에 이제 우려했던 건데, 그건 이제 주요 기업들이 다 이제 실패가 이제 마무리됐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완전 바닥을 찍고 이제 심리가 안정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심리 안정.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나고 있는 종목군들, 현재까지 이중항체가 좀 살아나고 있고, 또 치매가 살아나고 있고, 또 신약의 그 임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살아나고 있고,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타난 게 또 이제 정치주가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4.15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율, 뭐 이것이 어제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이낙연주가 급등을 하면서 한교안주, 그 다음에 오세훈주, 그 다음에 홍정욱주, 그 다음에 유승민, 이렇게 차례대로 쭉 올라오는 만, 이재명주도 조금 올라오고, 또, 우리 안랩, 이쪽도 좀 올라오고, 안랩이나 뭐, 다물멀티미디어 이런 쪽도 올라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주가 이제 관심에 좀 끊어 진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냥 한 번 하고 말 것인지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이 생길 것인가 좀 잘 우리가 체크하자. 그래서 정치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수익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또 마다하지 않고 가는 쪽이니까 정치주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남북 경협주는 여전히 아마도 조만간에 뭐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북미 접촉이 뭐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중 접촉, 미중의 문제 해결되는 모습 보니까 북미 간의 문제도 뭐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남북 경협적 여전히 보유 관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시장은 뭐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등락률 72%였어요. 그동안 100%를 쭉 넘어가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다가 이제 어제는 72%, 많이 좀 약간 월요일이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조금 이제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쭉 조정의 모습들, 그렇고, 네이버와 카카오나 조금 괜찮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올라와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조정, 그러니까 삼성전기 어제 좀 많이 내렸죠.
자, 삼성경기가 하락하니까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뭐 별일 없다라는 게 이제 대세 같아요. 삼성경기. 대세는 그런 것 같다. 정치 관련주에서 어제 가장 강했던 것은 역시 이제 그 이낙연주, 남선이 상, 남선알미늄 상, 남아산업이 상, 남아산업은 남아토건의 자회사인데 그 골프 회사예요. 남아산업이 상, 남아토건이 15%, 그다음에 TK 케미칼, 또 다스코가 7% 올랐어요. 다스코는 이제 SOC 부자재 쪽인데 그것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 뭐 정치 쪽에 올른 건지 우리가 다스코다는 정치 이낙연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부국칠강이 6%, 이월드가 14%. 자, 한교안주에서는 이제 한창제지가 16%, 국일신동이 6%, 인트엠이 4%. 그다음에 유승민주에서 대신정보통신, 세우글로벌. 세우글로벌과 두올산업이 오랜만에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안철수의 써니전자하고 안랩, 다물멀티미디어. 안철수는 이제 지금 뭐 미국에 있다 그러죠. 근데 이제 계속 마라톤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제 바른미래당의 그 행보가 상당히 좀 관심을 끌죠.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현재 그 바른미래당 잡고 있는데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이제 새로운 또 신당 창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움직이는 쪽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유승민의 신당 창당에 안철수가 또 다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신당 창당해서 뭐 새로운 보수 이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런 대신 이제 새로운 보수가 좀 힘을 얻는다라는 게 나온다면 이제 이쪽이 좀 관심 있게 되겠죠. 써니전자 이쪽 안철수주하고 대신정부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야권이 이제 그 그러니까 합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신당을 만들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승민 안철수가 신당을 만들었는데 그 신당에 한국당의 기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박이 안철수 유승민주가 되겠죠. 유승민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유승민하고 이제 그 안철수 계열의 그 변혁이 그게 이제 한국당으로 이제 합병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역시 한교안주가 또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것은 그 두 가지예요. 한교안, 그러니까 이번 그 바른미래당의 소위 변화와 혁신인가요? 변혁이 신당 창당을 하고 거기에 한국당에서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이 변혁이 한국당으로 합쳐지느냐, 요 두 가지 그 변수. 그래서 한교안주가 갈 것이냐, 유승민, 안철수가 갈 것이냐, 요거에 이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홍정욱, 또 뭐 오세훈, 또 이제 새로운 주자로 지금 한교안 대표가 조금 약하니까, 대항마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나올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도 관심 있게 봐야겠다. 그런 데 정도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어제, 제가 아침에 소개해 드렸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대장의 유익균, 대장의 유익균보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죠. 그래서, 미세한 미생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게 미생물인데, 이 미생물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뇌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이 뭐 좋지 않게 되면 그것이 치매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또까지 확장되고, 그 외에 뭐 미생물과 관련된 것이 이제 우리 알러지라든가 뭐 비염 있죠, 비염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러지나 비염의 원인이 결국에는 미생물 때문에 그렇다. 장내 미생물,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이 이제 비피도, 데오크레마,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몇 개 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연구하는 기업. 근데 뭐 연구가 성공한 것은 아닌데, 요게 이제 제품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품을 이미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 비피도, 네오크레마. 그러니까 이제 장내 유익균 개념에서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좀 이제 시세가 더 나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중항체, 텔콘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비보존의 향배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 비보존이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젠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텔콘을 쭉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KPM도 이런 종목들은 텔콘의 투자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관련해가지고,
셀리드, 오스코텍, 헬릭스미스, 메주. 헬릭스미스는 차트가 살아날 듯한데 아무래도 악재가 좀 크죠. 헬릭스미스는 악재가 커가지고 못 살아났고, 메지오는 주가 좀 많이 올랐다는 약점이 있죠. 12월 임상이고, 그래서 오스코텍이라든가 예, 셀리드 같은 것도 뭐 오스코텍은 별로 주가 안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치매 IQ1은 이제 패치제 삼성전자랑 같이 연구했다라는 거. 삼성 그 바이오하고 삼성바이오 연구한다는 거. 또 셀리버리도 뭐 그렇죠. 명문제약, 메디프론, 또 신신제약도 이제 패치제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이제 그 바이오의 왕자인가 바이오의 추춧돌, 바이오의 하여튼 그렇죠. 지금 좀 덜 움직이죠. 셀트리온은 20만원대 찍고 난 다음에 조금 좀 무디어졌습니다. IT 쪽은 최근에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관심 끈 게 역시 재료주 아니겠냐. 동진세미 겜솔브레인 구성을 했는데 별로 좀 부진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은 조금 빠른 거 아니냐. 아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투자는 늘어나지만 아직 반도체 투자 쪽은 아직은 좀 늘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반도체 투자는.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반도체 투자는 내년도에 매우 보수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아직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장비주는 아직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레이저 장비를 말고는 이오테크닉스라든가 또 독보적인 원액 IPS 이런 쪽은 그런 대로 괜찮다는 건데 주가 좀 이건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 받으면 뭐 반도체 장비 좀 뭐 서둘러 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장비가 뭐 적극적으로 살아나는 국면은 아니고 일부 선별적인 발주가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그냥 좀 뭐랄까 선택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는 많이 조정받았는데 아직은 못 살아나고 있네요. 이거 많이 내려왔죠. 그다음에 이제 폴더폰도 뭐 크게 뭐 같고, 자 남북 경협주는 지난 주말에 올랐었는데 어제는 또 내렸어요. 지난 주말에 푸른기술 같은 경우 10몇 프로까지 팍팍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부산산업도 좋았고, 대하TI도 좋았는데, 주말 동안에 기대 많이 했는데 별게 안 나오니까 또 어제는 좀 매물 좀 나왔죠. 그 다음에, 금강산은 개별 관광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시장에서는, 금강산주가 좀 못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아마도 개별 관광이 될까 하는 거, 아니면은 개별 관광이 뭐 별로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 두 가지예요. 될까 하고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 근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개별 관광이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F. 그래서 어제는 이제 지금의 남북주는 오히려 SOC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SOC 쪽으로. 그래서 SOC가 정부의 SOC 투자 방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남북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은 이제 정부의 SOC 투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우리 4대강 개발 같은 것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회상하면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SOC 안 한다라고 계속, SOC가 무슨 뭐 그게 일시적인 그 경기 진작이지 장기적인 경기 진작이냐 이런 이제 그 개념이었는데, 2년 만에 조금 이제 시가를 바꿔 가지고 SOC 쪽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맥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원개발을 비롯해서 특수건설, 우원개발이 최근에 급등이 나오죠. 남아투고는 이제 인맥주라고 봐야 되겠고, 근데 이 회사들이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요것들이 좀 상당히 기업이 우량한 기업입니다. 우량한 기업. 우원개발도 그렇고 특수건설도 그렇고 남아투고도 그렇고, 또 특히 우원개발은 철도랑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좀 주목해 보시봐야겠고, 남북주에서는 지금 뭐 이런 것들 주목해 봐야 겠고, SOC 좀 주목해야 된다. SOC. 그다음에 부국 철강주들도 좀 올라오고 있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 조선기자재도 아직은 좀 그렇고, 미세먼지도 가을이니까 아직은 좀 그렇고, 내년 3월달, 그러니까 내년 1월달쯤, 뭐 연말이나 내년 1월달쯤엔 이제 미세먼지가 좀 뜰 수 있겠죠. 뉴스가 계속 나오면. 근데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아시아나의 그 입찰 결과, 인수 회사가 오늘 결정될 것 같다라는 거. 현대산업개발 유력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재료의 소멸일지 아니면 다시 좀 더 올라갈지 하는 거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요. 오늘의 핵심은 결국 그 대선 관련주가 어제 급등이었는데 오늘도 이어가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그 이슈겠죠. 대선 관련주 오늘도
그 시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서 대선주나 했던 게 등락이 심합니다. 또 이제 매집을 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만 단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차트가 모양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 바라겠고요. 오늘은 대선주에서 차트 좋은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보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 좋은 것도 길게 가져가지 말고 짧게 대선주나 이 대선주나 대북주, 대북주는 되게 올라가면 뭐 10% 정도는 먹어요. 바이오주하고 좀 센 종목들이니까. 그래서 한 7%에서 한 10% 정도 먹겠다라는 감각으로 그렇게 접근하실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도 9시, 밤 9시에 여러분 뵙겠고요. 내일은 제가 방송 없습니다. 내일 저녁 방송은 없습니다. 좀 미리 말씀드려야지. 오늘 저녁 또 9시에 뵐게요. 감사합니다.